일본이 고전했던 베트남을 한국이 6대0으로 대파하자 일본 축구 팬들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17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한국 대표팀이 한 수 위의 기량을 선보이며 베트남 대표팀을 6대0으로 대파했습니다. 이로써 대표팀은 10월 A매치 평가전에서 연승을 거두며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과 아시안컵을 앞두고 좋은 흐름을 이어가게 되었네요. 특히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등이 주축이 되어 두 경기에서 10골을 터뜨린 화끈한 공격력은 세계 그 어떤 강팀도 부럽지 않은 공격력이었죠. 한편 이 소식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일본에도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대승에 대해 일본 축구 팬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의 기사입니다. 손흥민 등 주전이 모두 뛴 한국이 베트남의 6골 압승, 3연승으로 2026년 월드컵 예선전에 국제 친선 경기인 한국 대표팀 대 베트남 대표팀의 경기가 17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려 한국이 6대0으로 승리했다. 13일에 열렸던 튀니지와의 경기에서 4대0으로 계승하며 클린스만 신체제에서 홈 첫 승리를 거둔 한국. 연승을 노린 이번 라운드에선 같은 아시아세인 베트남을 홈에서 맞이했다. 이 경기에서는 첫 경기에서 쉬었던 손흥민이 복귀해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등과 함께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는 시작부터 실력에서 앞선 한국이 밀어붙이는 전개. 그러던 5분 오른쪽 코너킥에서 키커 이강인이 왼발 인사이드로 넣은 크로스를 골 앞에서 김민재가 타점 높은 헤딩으로 맞췄다. 빠르게 선제골을 빼앗은 홈팀은 이후에도 상대 진영 내에서 반코트 게임을 전개. 여러 번 피니시 장면을 만들어냈고 27분에는 이재성의 정확한 땅볼 스루 패스로 빠져나간 황희찬이 박스 안으로 가져와 왼발 슛으로 밀어넣었다. 결국 2점 리드로 반환점을 돈 한국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골을 거듭한다. 우선 51분 아군과 패스를 주고받으며 박스 왼쪽으로 빠져나간 손흥민이 골 앞으로 꺾어준 것을 퍼사이드의 조규성이 반응했고 그 앞에서 클리어를 시도한 수비수가 건드린 볼이 그대로 네트로 빨려 들어갔다. 이어 61분에는 페널티 아크 부근에서 볼을 받아 황희찬과의 원투 패스로 문전에 침투한 손흥민이 오른발 슛을 흘려넣으며 경기의 대세를 결정짓는 네 번째 골을 넣었다. 이후 베트남의 퇴장자가 나오자 수적 우위를 살린 한국은 70분 박스 왼쪽에서 시도한 황희찬의 컷백을 손흥민이 연계, 마지막에는 페널티 아크 오른쪽에서 이강인이 특유의 왼발 컨트롤 슛을 왼쪽 구석으로 찔러 넣었다. 경기 종반인 86분에는 아군의 슛에서 튕겨나온 볼에 반응한 정우영이 마지막 일격인 6번째 골을 터뜨리며 이날의 골쇼를 마무리했다. 경기 전에는 격이 떨어지는 대진 문제가 화제를 모은 가운데 순조롭게 힘의 차이를 보인 한국은 3연승으로 2026년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 임하게 되었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비슷한 기사 3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전방의 폭발력은 아시아에서도 최고 레벨이라고 생각해. 앞으로 향하는 추진력과 슈팅력은 한국의 강점. 문제는 수비로 튀니지를 상대로 막판슛 하나로 막은 일본에 비해 베트남을 상대로도 위험한 장면이 여러 번 만들어졌다는 것은 완성도 높은 상대라면 허점을 노려지기 쉽다. 베트남에서는 경기 시작 전부터 트루시의 감독 해임 목소리가 9할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고 예상됐던 대로 0대6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베트남에서는 그럴 줄 알았다니까 라며 엄청 끓어오르는 상태로 아마 트루시의 감독은 조만간 해임되지 않을까요? 베트남 사람들은 박항서 감독 시절의 영광을 잊지 못하는 것 같고 이미 레전드 취급을 받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박 감독의 공적이 베트남의 성장을 저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선수들의 기뻐하며 미소 짓는 사진을 볼 수 있다면 가치없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해. 이제 자신감을 되찾지 않았을까요? 협회의 완벽한 매치 메이크업 덕분입니다. 내일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기사가 난무하겠죠. 제발 일본과 비교하는 기사는 쓰지 말고 베트남전에 초점을 맞췄으면 합니다. 트루시에는 역시 미니 일본 같은 테크니컬한 축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러려면 10년도 부족하다. 일본도 테크닉으로 서양에 대항하려고 얼마나 당해왔는가. 박항서가 지향한 축구가 현 상황에 맞아. 중국에까지 0대2로 지고 있고 이렇게 갑자기 약해지면 여론은 침묵하지 않겠지. 아시안컵 첫 경기가 베트남전이니까 또 한국은 비교다 하겠지. 축구에서 일본과 한국 팬들이 서로 부채질하는 것은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아시안 게임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아시아 축구의 레벨은 전체적으로 높지 않아. 일본과 한국은 몇 안 되는 두 수 위쯤인 나라니까 이런 나라들끼리 서로를 자극으로 삼아 향상시켜가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유럽이나 남미를 따라잡지 못해. 이런 점은 한국도 마찬가지니까 일본 팬들이 이기든 지든 성가셔 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서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잉글랜드도 팬들끼리 빠직빠직이야. 일본인은 아시아에서 한국밖에 신경 쓰지 않지만 이란도 강해. 2경기에서 10골. 일본보다 더 막강한 공격력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겠지. 단 2경기로 분위기가 고조되니 좋겠네. 방구석이나 지키는 주제에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대표를 디스하고 있는 시점에서 비웃음밖에 나오지 않네. 힘의 차이가 있는 상대를 제대로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난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뼈아플 정도로 알았을 텐데. 한국의 매스컴이나 축구팬은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진심으로 이강인이 쿠보보다 훨씬 나아. 이제 이 차이는 메울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강인은 아시안게임부터 계속 뛰었는데 괜찮으려나? 손흥민까지 내보내서 풀멤버. 친선 경기라고 해도 승리를 우선시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전력을 끌어올리는 의미에서 대표팀 경험이 적은 선수를 쓰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한국이 그걸로 좋다면 상관없지만 베트남으로부터의 오퍼겠지. 계약에 거의 베스트 멤버라는 것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그렇고 한국은 선수층이 얇구나. 뭐 손흥민은 지난번에 쉬었고 이강인은 후반까지 엄청 뛰었다. 다른 선수는 6명 교대했고. 손흥민의 부상이 걱정이다. 이런 경기라고 말하면 베트남에게 실례겠지만 굳이 손이 나올 필요가 있었나 싶은 경기였다. 이로써 손에게 만약에 일이 생긴다면 축구계에 있어서 커다란 손실. 본인이 출전을 희망했더라도 감독인 클린스만이 말렸어야 했다. 카타르 월드컵 이전의 평가전에서는 모리아스 감독이 젊은 선수나 무명 선수를 등용해서 잠시 관객의 이탈이 일어났다. 언론도 스타의 부재에 대해 앞다투어 같다. 그런데도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모리아스 감독은 비판과 비인기를 참고 강화를 계속했다. 그것이 지금의 단단한 팀을 만들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비록 친선 경기일지라도 스타 선수를 내보내지 않으면 관객이 화를 낸다. 호날두가 고소당한 것은 기억이 새롭다. 그런 국민성이니까 한국축구협회는 눈앞의 승리밖에 보지 못해. 그래서는 언제까지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없어. 압도적인 전력차를 사전에 준비해놓고 6대0으로 이겼다고 기뻐하는 것은 이제 한국은 일본의 적이 아니다. 당시 모리아스를 까던 일본 대표팀 서포터도 적지 않았는데, 그들도 눈앞의 일밖에 보지 않았는데,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도 아무리 외신의 평가가 높아도 코스타리카의 진 것과 페널티킥 패배를 거론하며 감독 교체를 호소했을 정도였고, 그래서 지금의 한국 서포터를 별로 비웃을 수 없어. 근시안적인 일본 서포터도 한국 서포터도 50보 100보 눈곱이나 코딱지나 라고 생각해. 한국, 베트남과의 경기가 의미가 있을까? 일본, 경기 전 한국은 베트남을 내려다보지마. 예의 없구나. 일본과 비긴 팀이라고. 경기 후 한국은 베트남 같은데 이겨놓고 뭐가 기쁘냐?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한 피파 랭킹 2자릿수 팀이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격이 낮은 것은 확실하지. 원정 경기니까 예상한 결과일지도 모르지만 다소 초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경기 전에는 한국이 베트남으로는 강화 경기가 되지 않는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속출해서 역시 상대에 대한 리스펙트가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를 보니 한국에게는 역부족인 상대였던 것이 분명해. 다만 베트남이 이 경기에서 뭔가 얻은 게 있으면 좋겠네. 대단하잖아. 아시아의 강호 베트남에 큰 차이로 승리라니. 마찬가지로 강호 사우디의 승리, 아시안게임 우승, 베트남의 대승을 거두며 차근차근 다가올 아시아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군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언론이 부추기고 싶어지는 거야. 이렇게 오버하며 바보 취급하는 댓글은 품위가 없어. 진심으로 기뻐할 것 같아서 웃기다. 한국 대표팀이 최근 들어 상승세를 타고 있다. 확실히 격이 떨어지는 상대였지만 골을 결정지을 수 있게 된 것은 조금 싫은 느낌이 든다. 대체로 일본이 상태가 좋으면 한국도 지기 싫어한다. 월드컵에서도 일본과 똑같이 성적을 맞췄다. 아시안컵 우승 후보인 일본, 대항마는 한국이 될지도 몰라. 아시안컵에서 전력상으로 일본이 한 수 위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 아래로는 한국, 이란, 사우디, 호주 등 4개국이 비슷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 같다. 이 4개국 중에서도 한국 대표팀의 실력은 한 수 위다. 결코 약하지 않은 베트남 대표를 상대로 이런 압도적인 스코어. 아프리카의 강호국 튀니지를 상대로도 4대0으로 앞승극. 한국 대표팀은 선수층이 얇다고는 하지만 베스트 멤버가 모이면 충분히 일본 대표팀과도 호각으로 싸울 수 있을 듯. 현재로선 조편성으로도 아시안컵 결승전은 한일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란이나 사우디는 승부에서 약하기 때문에 빅토너먼트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사우디는 분명히 약체화되어 있다. 일본, 한국을 이길 수 있는 건 승부에 강한 호주일까? 카타르,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오만 등도 강하지만 아직 우승할 만한 힘은 없지. 지난번에 카타르는 우연, 베트남 대표팀은 약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뭐 한국도 월드컵에서 우루과이와 무득점으로 무승부, 포르투갈도 이겼을 정도니까 단판 승부인 아시안컵에서 일본이 쉽게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 아르헨티나와 사우디의 경기처럼 수준이 달라도 한 방이면 뒤집히는 것이 축구니까. 사우디보다 홈인 카타르가 왠지 기분 나빠. 4강은 아마 한국, 호주와 카타르 이 네 팀이 되지 않을까. 일본이 전승으로 우승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4강 이후에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지도 몰라. 한국은 이 경기보다 4대0으로 이겼던 튀니지와 일본의 결과가 궁금하지 않을까? 일본은 2점밖에 못 땄다며 우위에 서려고 하겠지. 직접 대결에서 패배가 계속되고 있지만 간접적인 비교로 역시 한국은 일본보다 위 라고 대대적으로 큰소리치겠지. 그렇게 착각해도 상관없지만 착각하는 쪽이 성장이 안 될 테니 좋다고 생각해. 또 미리 쉴드 치냐? 그럼 일본은 독일보다 축구를 잘하는 것이 되겠네. 어떻게든 한국을 부정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하는데 밀린 것도 아닌 척을 하니까 설득력도 없어진다. 더 강한 상대와 대진을 생각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네요. 작년과 재작년에 일본은 베트남과 맞붙어서 1대0과 1대1이었죠. 그런 상대에게 6대0은 대단하다. 한국도 아시안컵을 향해서 컨디션을 끌어올렸네요. 얼마 전에 호주와 똑같아. 피지컬을 전면에 내세우면 체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압도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 레벨에서는 보통 플러스 알파 정도의 피지컬이기 때문에 그런 축구를 계속해서는 미래가 없어. 호주는 발빠르게 눈치채고 방향을 전환하는 중. 반면에 한국은 어떨까? 정 감독의 축구를 봤습니까? 벤투 감독 때의 축구는 지금까지의 롱볼이 아니라 뒤에서부터 연계하는 축구를 했습니다. 한국도 알고는 있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유럽의 감독을 초빙하고 있지 않을까요? 한국은 진심으로 했구나. 이것으로 베트남은 위를 목표로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네요. 리그에서 결과를 계속 내고 해외 감독을 초빙해서 하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접전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한국에서 격이 떨어지는 상대에 대한 굴욕적인 회의론이 나왔는데도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베트남은 트루시에가 되고 나서 약해진 것 같아. 상성도 있으니까. 그렇다고는 해도 손, 희찬, 이강인은 무섭지. 특히 올 시즌은 희찬이 적중하고 있으니까. 유럽 중견국 이상이잖아. 이선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한편 베트남 선수들은 경기가 끝나자 손흥민 선수를 10분 넘게 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트남 선수들은 손흥민과 같이 사진을 찍고 토트넘 유니폼을 가져와서 사인을 받기도 했죠. 특히 손흥민의 찰칵 세리머니를 따라하고 있다는 베트남 팀의 주장 응옥 하이 선수는 행복한 미소로 손흥민과 사진을 찍고 곧바로 SNS에 올려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베트남 선수들에게 손흥민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잘 알 수 있는 해프닝이었죠. 이제 대표팀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 나서게 됩니다. 중국, 태국, 싱가포르와 함께 C조에 속한 대표팀은 11월 16일에 싱가포르와 홈경기를, 21일에는 중국과 원정 경기를 할 예정이죠. 이번 평가전의 좋은 흐름을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네요.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